요즘 국회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개헌과 추경, 방송법과 국민투표법까지 현안이 산더미죠. 그런데 여야는 기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공동교섭단체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첫 대표를 맡은 분이시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4월 임시국회 파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공동교섭단체가 되자마자 파행을 겪고 계신데 이런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네, 전부 다 너무 자기 당의 어떤 입장만 고려하고 지금 국민들의 어떤 눈을 의식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 보고요. 예. 지금 주요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투표법도 있고 방송법도 있고 공수처법도 있고 이제 각종 현안들을 최대한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걸 안 해주면 저걸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조건을 걸면서 많이 지금 엉켜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즉각적인 논의를 제안했는데 한국당은 시간 끌기용 꼼수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당 주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송법은 저희들도 정의당도 지금 추혜선 의원 이름으로 개정안을 낸 게 있고요. 예. 근데 법안 심사 속에서 지금 한 번 다뤄줬을 뿐이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나와 있는 법안들의 통합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거 아니면 나머지를 다 안 하겠다라는 건 좀 과도한 주장인 것이. 방송법 위에 그런 국민투표법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까지 받은 건데. 예. 그걸 또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걸지 말고 주요하게 지금 처리가 요구되는 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것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의 조찬회동 원내대표님도 참석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찬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본회의 열릴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본회의는 무조건 열려야죠. 네. 국회가 일단은 회의를 하면서 이견 있는 부분을 좁혀나가도록 해야지 그것이 합의되지 않는다 그래서 추경과 관련된 시정연설도 듣지 않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도 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떤 그런 기형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야당의 방송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 여당이 공수처법 처리로 맞대응했던 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둘 다가 빨리 처리돼야 되는 것이지. 예. 그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법이 되어야 저것도 방송법 하겠다라거나 방송법을 갖다 해야 공수처법도 하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개헌을 위해서 지금 국민투표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이 서한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보수 야당들이 대통령이 뭐라고 한다 해서 듣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헌안을 누가 발의했든 관계없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정을 받았으면 그 법 고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죠. 네. 그 의무를 또 다른 정치적 이유로다가 해태하는 것은 정말 국회가 제의를 못하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이 합의된 다음에 부수법안 성격인 국민투표법을 처리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당 입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국민투표법은 자기가 내는 안을 처리할 때만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도 헌법에 의해서 발의를 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국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걸 원천적으로 국민투표 개정을 거부하면서 그걸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더티 플레이죠. 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개헌 문제까지 국회 직접 찾아와서 협조를 구하는 건 어떨까요? 네,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또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개헌이나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너무 직접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여당의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마네킹이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마네킹 많이 해본 분들의 얘기라서, 예.
자기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총리 선출 방식도 여전히 쟁점입니다. 한국당은 네. 총리 선출권 주장하면서 청와대나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총리 선출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단순한 그 국회에서 총리를 갖다 뽑겠다는 뜻이 아니라 총리가 국정을 갖다가 이게 통할하는 사실상 이원 집중제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그냥 의례적인 역할만 담당하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은 총리가 실권을 다 갖는 그런 이원 집중제는 현재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 방향이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리 추천 방식 정도는 괜찮다고 보시는 거고요. 예, 총리 추천 방식은 이제 선출이나 추천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게 대통령 중심제냐 아니면은 이원 집중제냐의 차이예요. 저희가 총리 추천제를 얘기한 것은 이원 집중제 하에서의 총리 추천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지금도 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권은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다당제로 나아가는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추천제가 오히려 국회 의견도 경청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전제로 한 총리 추천제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네. 원내 교섭단체로 참여하고 계신 책임감 막중하시죠? 예. 뭐 단순히 비판하던 입장에서 벗어나서 결정 과정에 참여한 만큼 또 결정된 내용에 대한 책임도 함께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네. 대단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지난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뭐 형량이나 벌금액 정도는 나름대로 재판부가 많이 노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판결 내용 중에 유무죄가 엇갈린 부분에 있어서는 예. 몇 가지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판결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과연 벌금을 다 낼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검찰이 뭐 내곡동 자택 등을 동결했지만 이런저런 추징을 다 해도 4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숨겨둔 재산 추적에 나서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형이 다 확정되면은 그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등록성 재산이 전부 다인가에 대한 의문도 여러 군데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관한 조사도 또 수반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재산이 벌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환영 유치라고 해서 예. 이제 뭐 이 수감일자 노역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또 방식도 있기 때문에 뭐 그 그렇죠.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유무죄가 엇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뇌물수수와 부정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도 재판부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재용 봐주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원내대표님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가장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예. 실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미리 그 검토 문서까지 만드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K스포츠 미래재단 때도 그랬지만은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 만날 때는 미리 그 재벌의 가장 어떤 시급한 어떤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그 부탁이 없더라도 미리 자체적으로 청와대에서 조사 검토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거든요. 예. 그걸 다 알고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뭐 관례처럼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유독 삼성의 어떤 이 경영권 승계는 가장 큰 건이고 예. 뭐 이건 모든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사실은 공개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전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항소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포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서요. 예, 뭐 대통령은 포기하더라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예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러나 이제 검찰이 이번 1심 재판 판결 내용에 대해서 불복할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의한 항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특활비와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재판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까지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히 부정하고 부정하는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 재판에 대해서는 또 항소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이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검찰의 뜻으로 2심 재판까지 갈 수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2심까지 가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을까요?
1심에서 그 인정되지 않았던 것들, 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은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진 않았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심 선고 생중계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거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전에 다른 재판에 있어서 재판부가, 그 생중계를 갖다가 이게 허용하지 않은 사례들도 우리는 존중해 왔고요. 예. 이런 경우에도 재판부가 피고인의 어떤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이 재판의 성격이라거나 또는 역사적 의미라거나 그런 것 때문에 판정을 하고 그래서 이 여부를 허용 여부는 예. 재판부의 뜻에 맡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가 존중을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남은 재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재판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이 꼭 생중계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예. 그건 항소심 재판부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도 수용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말하기는 너무 이르겠죠? 지금 저도 그 점에 관해서 국민들이 여론을 많이 청취를 했는데요. 예. 제가 이거 확인하기로도 우리 국민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현재로서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4월 임시국회 현안, 또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건을 걸면서 많이 지금 엉켜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즉각적인 논의를 제안했는데 한국당은 시간 끌기용 꼼수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당 주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송법은 저희들도 정의당도 지금 추혜선 의원 이름으로 개정안을 낸 게 있고요. 예. 근데 법안 심사 속에서 지금 한 번 다뤄줬을 뿐이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나와 있는 법안들의 통합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거 아니면 나머지를 다 안 하겠다라는 건 좀 과도한 주장인 것이. 방송법 위에 그런 국민투표법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까지 받은 건데. 예. 그걸 또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걸지 말고 주요하게 지금 처리가 요구되는 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것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정을 거부하면서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더티 플레이죠. 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개헌 문제까지 국회 직접 찾아와서 협조를 구하는 건 어떨까요? 네,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또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개헌이나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너무 직접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여당의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마네킹이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마네킹 많이 해본 분들의 얘기라서, 예. 자기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총리 선출 방식도 여전히 쟁점입니다. 한국당은 네. 총리 선출권 주장하면서 청와대나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총리 선출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단순한 국회에서 총리를 갖다 뽑겠다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난주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이 서한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보수 야당들이 대통령이 뭐라고 한다 해서 듣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헌안을 누가 발의했든 관계없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정을 받았으면 그 법 고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죠. 네. 그 의무를 또 다른 정치적 이유로다가 해태하는 것은 정말 국회가 제의를 못하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이 합의된 다음에 부수법안 성격인 국민투표법을 처리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당 입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국민투표법은 자기가 내는 안을 처리할 때만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도 헌법에 의해서 발의를 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국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걸 원천적으로 국민투표 네. 오늘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의 조찬회동 원내대표님도 참석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찬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본회의 열릴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본회의는 무조건 열려야죠. 네. 국회가 일단은 회의를 하면서 이견 있는 부분을 좁혀나가도록 해야지, 그것이 합의되지 않는다 그래서 추경과 관련된 시정연설도 듣지 않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도 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떤 그런 기형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 야당의 방송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 여당이 공수처법 처리로 맞대응했던 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둘 다가 빨리 처리돼야 되는 것이지, 예. 무엇이, 그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법이 되어야 저것도 방송법 하겠다라거나, 방송법을 갖다 해야 공수처법도 하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개헌을 위해서 지금 국민투표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 문재인 요즘 국회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개헌과 추경, 방송법과 국민투표법까지 현안이 산더미죠. 그런데 여야는 기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첫 대표를 맡은 분이시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4월 임시국회 파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공동교섭단체가 되자마자 파행을 겪고 계신데 이런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네, 전부 다 너무 자기 당의 어떤 입장만 고려하고, 지금 국민들의 어떤 눈을 의식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 보고요. 예. 지금 주요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투표법도 있고, 방송법도 있고, 공수처법도 있고, 이제 각종 현안들을 최대한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걸 안 해주면 저걸 안 하겠다는 식으로